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카 777의 레이첼 김입니다. 여러분은 8-7 문제를 푸실 때 지문을 먼저 읽으시나요? 문제를 먼저 읽으시나요? 혹은 지문을 전체를 다 읽고 문제를 푸시나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익을 공부해본 학생이라면 모두 다 궁금했을직한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8-7 이것만은 알려줘. 제가 해커스에서 8-7 전문 선생님으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정말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는지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지문을 전체를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세 번째는 7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건지 5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명쾌하게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는 저만의 고득점, 시크릿 비법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7은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맞습니다. 흔히들 이제 학생분들이 수업 시간에 처음 이제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지문 가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확실히 잡아내셔야 돼서 8-7은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러 가는데 8-7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지도 않고 가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랑 잠깐만 7개의 8-7의 문제 유형을 잡아보실 건데요. 첫 번째, 주제 목적. 두 번째, 육하 원칙. 세 번째, 나추루. 네 번째, 추론. 다섯 번째, 동의어. 여섯 번째, 의도 파악, 일곱 번째, 문장 삽입. 이렇게 이제 7개의 문제가 7에 등장을 하죠. 그럼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셨을 때 문제를 먼저 읽고 예를 들어서 주제 목적 물어보는구나. 나는 지문의 앞부분을 가야지. 두 번째, 육하원칙 나왔네. 이 사람 이름 있다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나투루가 나왔네. 내가 읽다 내려오다가 이 부분 만났을 때 선택지랑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를 물어볼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부분을 이제 읽고 내려오다가 푸시는 건데요.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 선생님 저는 문제가 많은 경우 4개나 5개가 나와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읽어도 어차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다시 꼭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학생분들은 어차피 8-7 문제와 지문은 흐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두 문제 정도 먼저 읽어 놓으시고 초중반부 풀고 그 다음 문제 읽고 후반부 문제 풀러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그런 지문의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나요? 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다 읽으면 좋겠죠.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으면은 어떤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냐. 앞에 있는 지문들은 굉장히 내가 잘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뒤에 있는 지문들은 아예 구경도 못하고 나와야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7에서 시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1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지금 어디를 물어볼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독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저희가 흔히 스캐닝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훑어읽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은 거를 시험장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읽어내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지 않은 부분을 그렇다고 또 안 읽을 수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스캐닝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훑어 읽고 내려오시다가 나한테 물어본 부분을 만났을 때 그 키워드가 보일 때 확실하게 잡고 걔를 푸시고 다시 또 막 훑어 내려오다가 아까 또 물어본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즉 지문을 읽을 때 강약, 중강약을 둬서 읽어야지 강강강강 읽다가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됐고요. 세 번째, 7을 먼저 풀 것이냐 5를 먼저 풀 것이냐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익 초보자이시라던가 500-600점대 학생분들은 시험장에 가셔서 인쇄가 되어지는 순서대로 5, 6, 7으로 푸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700점대 중반부터 이제 800-900점대 학생분들은 공부를 좀 이제 꽤 많이 해봤고 나한테 약한 파트와 강한 파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한테 맞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냐. 풀세트 75분의 RC 시간을 놓고 나는 집중력이 약해. 7을 먼저 풀어야겠어라고 하실 때는 7, 5, 6
나는 문법을 잘하니까 5를 먼저 풀어야겠어. 5, 7, 6 혹은 나는 6를 먼저 풀어버려야지 라고 하고 6, 5, 7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신다면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 경우의 수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고 시험장에 가시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를 하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를 절대 이 방법이 좋대라고 해서 시험 전날 바꾸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소에 연습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후반부에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학생분들 경우에는 7을 먼저 푸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제를 먼저 읽느냐, 지문을 먼저 읽느냐는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맞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나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지문을 전체를 다 읽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신 다음에 훑어 읽음 내려오다가 나한테 물어본 부분을 만났을 때 집중적으로 풀어내시는 거, 그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 세 번째, 7을 먼저 풀 것이냐, 5를 먼저 풀 것이냐의 문제는 나한테 맞는 게 최고다. 하지만 이 부분은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내 패턴을 파악을 하시고요. 후반부에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을 먼저 푸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8-7의 문제를 푸는 감이 좀 생기셨나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공개하는 고득점 비밀 시크릿 형광펜 리뷰법을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잠깐만 이제 보실 텐데요. 학생분들이 고득점을 받고 이 형광펜 리뷰법을 하다 보니까 답이 되는 부분이 뭔지가 이제 보인다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형광펜 리뷰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신 학생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